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을 향해 가는데 파죽지세로 로켓처럼 올라가서 수직으로 올라가더니 한국 시장 매우 수직으로 빠르게 지금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 시장은 약간 완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나 어쨌든 고점 찍고 조금 흘러내리는 양상. 네. 오늘 중국이랑 홍콩 흐름이 좀 애매했는데요. 우선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 0.64% 하락, 네. 심천 1.44% 하락, 한국시가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지수 0.13% 하락, 네. 항생테크지수 0.37% 상승. 네네.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주요 내용을 목차로 정리해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네. 우선 오늘 전체적인 본토 증시, 홍콩 증시 분위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3월 첫 주에 전인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중국이 30여 개 지방정부에서 전인대 개최하기 전에 각 지방정부별로 GDP 목표치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치를 요약해서 이제 중앙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또 전인대에서 GDP 목표치를 발표하죠. 세 번째는 부동산 1월 가격, 신규 주택이랑 중고주택 가격의 변화,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국 증시 중 태양광이랑 석탄 쪽 급등했는데 오늘은 뭐 아니나 다를까 하락했고요. 어떤 네. 해프닝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상업우주는 지난번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12일에 고점 찍고 그 후에 계속 하락세인데, 또 그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그 이제 주한 위성 발사 센터에서 새로운 그 공장이 완공됐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식 시장이랑 크게 상관없지만 어제 2월 4일에 외교 동향이 3개 있었는데요. 베트남 총서기를 중국 국가주석이 접견했고, 그리고 오후에 중러 정상 화상회담 이후에 저녁에 중미 정상 전화 통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 하락을 견인한 업종을 보면 여전히 귀금속이랑 기초금속, 에너지 장비가 4% 하락했고, 발전 설비, 통신 장비 3% 하락, 그 외에 전기, 전자, 전력망, 기계, 석탄, 정밀화학,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이 1에서 2% 하락했습니다. 오늘 좀 상승한 업종이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 음료, 소매, 주류, 외식, 관광, 이런 항공, 식품, 좀 소비량 관련된 업종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본토 증시가 좀 하락했고 홍콩은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 본토 증시의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상해랑 심천거래소 합산한 지수랑 밑에 막대가 거래 대금인데요. 밑에 막대가 좀 작긴 한데 최근에 그 1월 이후에 제일 막대가 높은 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일별 거래 대금이 축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조 가까이 갔었나요? 이때 3조 연 초반대.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좀 줄어든 느낌. 네. 그리고 오늘은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이 2.19조 yuan. 그리고 그 저번에 1월 13일에 증감위 주석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또 3거래소에서 뭐 증거금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한지. 그리고 2월 4일이랑 5일 일별 기준으로 보면 3일에 비해 4일은 신용거래 그 거래 대금이 줄었고, 오늘은 또 어제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미국 증시 중에 AI나 반도체 이런 AI 관련 이슈가 뭐 긍정적인 재료든 부정적인 재료든 어떨 때는 중국 증시에 관련 업종이 영향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또 그 오라클을 비롯해서 뭐 대규모 감원이란지 AI 거품 재점화라는 그런 이슈가 또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국 증시 전일 밤에 그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중국 본토 증시 중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증시 중 AI 지수입니다. AI 지수가 오늘 1% 하락했고요. 하지만 최근 한 몇 주 동안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1월 중순쯤에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 그래서 오늘은 AI 지수가 1% 하락,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도 1% 하락했습니다. 이때보다는 좀 줄어든 건가요? 네, 오늘 캡처한 게 오전장 마감 또는 오후장 초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 초반까지는
반도체 업종 지수가 2.92%까지 하락했는데 장 막판에 조금 축소돼서 한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귀금속 지수가 최근 뭐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난리를 폈잖아요. 네. 그래서 귀금속 지수도 거의 비슷하게 딱 2주 전에 딱 찍고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 오늘 귀금속 업종 지수가 장중에는 6%까지 하락했는데 막판에 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귀금속 이 흐름이 또 중국 증시 전체 분위기랑 계속해서 연결될 것 같아요. 신기하다. 금값하고 은값이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네. 신기하네. 근데 이게 또 그 금값이란 그게 국제 금 현선물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네. 중국 귀금속 지수는 어떨 때는 그거랑 같이 가고 어떨 때는 네. 또 자체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2월 중순쯤에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지는 추세는 아직 좀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될 것 그동안에는 같아요. 금값 은가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다가 네. 꺾인 다음부터 궤를 같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 아무래도 이게 은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은 관련된 종목, 금속 관련된 네. 기업에 투자를 하는 네, 거니까. 연결되면서도 좀 다른 차원의.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항생 지수는 약보합인데 테크 지수는 강보합인데요. 계속 빠지네. 네, 근데 요게 지난 8월 이후에 몇 개월 동안 홍콩 항생 테크 지수인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네요. 모습이죠. 엄청나게 빠졌네요. 그리고 이 화요일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린 게 그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빅테크 플랫폼 종목의 시총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리고 요 항생테크 지수 안에 웬만한 이름 될 만한 알리바바, 텐센트, 뭐 메이트한 다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텐센트가 여전히 최근 흐름에 이어서 오늘 텐센트가 한 장중에는 2%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네, 여전히 2%. 그리고 알리바바나 핀도도나 지금. 빌리빌리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오늘 대체로 1%에서 2%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중국 시황 말씀드린 게 물론 전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텐센트의 경우에는 3월 18일에 그 연간 실적 공시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 한 달 넘게 이제 자사주 매수는 안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텐센트 시총이 절대적으로 크니까 텐센트가 계속 하락하다 보면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따로 허락제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같이 흐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전날 밤에는 나스닥이 좀 하락했고 또 그런 뭐 AI 거품 재점화 이게 어떨 때는 또 별개로 가고 어떨 때는 또 같이 가는. 네네네. 네, 그 홍콩 증시에는 또 40% 이상이 글로벌 투자자. 그 중에서 계속 비중이 제일 큰 게 미국 투자자, 유럽 투자자, 그리고 중국 본토 투자자. 네. 그러니까 홍콩 항생테크 많이 빠진 거는 글로벌리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오늘 한국도 기록적인 외국 매도. 오늘 외국 매도 많이 했어요? 역사적인 외국 매도가 아. 있었어요. 거의 뭐 5조가 넘었나? 네. 개인은 8조를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리한 자금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물려 이제 약간 마진콜 비슷한 분위기가 날 수 있어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최근 몇 네. 개월 최근 몇 거래일 홍콩 증시든 뭐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외국인 그 동향을 보면 뭔가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그런 추세보다는 단타로 막 좀 단기 트레이딩 그런 게 좀 레이버리지가 강하대요. 많으니까 돈이 급하면 네. 가는 거야. 아마 텐센트도 만약에 우리 추정이 맞다면 요거 외국인들 매수 보유 비중이 꽤 많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은 놈들이 물량을 더 터졌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좀 단기적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이어서 3월 보통은 3월 5일쯤 3월 첫 주에 전인대가 열리는데 그러면 중국의 행정구역이 30여 개인데 이제 하나 빼고는 거의 다 2026년 그 행정구역의 GDP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30여 개를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여전히 5% 안팎으로 나오는데 조금 2025년이랑 변화가 나타난 거는 예를 들어서 사천성, 호북성 이런 중간쯤 이런 행정구역은 대체로 5.5%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했고요. 네. 또 상해 옆에도 절강성이 또 경제 규모. 절강성은 5에서 5.5%, 그리고 산동성 5% 이상, 강소성 5%. 근데 상해시 그 직할시니까 상해시, 호남성, 하남성, 복건성 이런 행정구역은 대체로 5% 안팎. 네. 네. 그리고 광동성이 또 뭐 IT든 첨단 제조업이든 전통제 많잖아요. 광동
상승은 약간 4.5%에서 5%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전체 GDP에서 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전체 네. GDP에서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무래도 좀 내륙 지역이잖아요. 신강 위구르 자치구나 그 서장 자치구. 근데 서장 자치구가 이번에 목표치가 7% 이상 그리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5.5에서 6% 그리고 해남성이 또 있잖아요. 네. 저번에 12월 경제 자유구역. 해남 자유무역항.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은 좀 6% 7% 이상. 그래서 네. 서장 자치구는 7% 이상, 해남성은 6% 안팎. 그리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5.5에서 6%. 서장 자치구는 그 인류 이제 올해부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 단순히 하나 수력 발전소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대 그 수력 발전소 단지처럼 종합 단지처럼 그게 한 10년 이상 건설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장 자치구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신재생 지원에서 그 수력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 거기는 자연 환경이 그 수력 발전소에 아주 적합한 지역. 네. 그래서 2025년이랑 비교해서 이번에 전인대도 대체로 5% 안팎이라고 중앙 정부에서 제시가 있지만, 근데 또 각 지역별로 또 상향 조정한 지역도 있고 그대로 유지한 지역도 있고 또 상해 같은 광동 이런 큰 지역은 조금 하향 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부동산 쪽이 더 중요하니까 중국의 중국 지수 연구원이라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매월 그 통계해서 발표하는 기관인데 중국의 전국으로 보면 도시가 694개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 취업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100개를 선택해서 매월 중국 100도시 신규 주택 가격, 네. 중고주택 가격이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요 100개 도시는 그 상해, 북경, 심천, 광저우 요 4개 1선 도시 그리고 2선 도시 31개, 3, 4선 도시 65개 이렇게 해서 100개. 네. 그래서 요 100개가 상위 100개라는 게 아닙니다. 네. 또 골고루. 근데 요 1월에 나온 지표가 1월 신규 주택은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18% 상승.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52% 상승. 약간 상승. 신규 주택은 네, 신규 주택 가격. 근데 중고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85% 하락. 네. 근데 낙폭이 조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8.67% 하락. 아이고. 네, 그래서 중고 주택은 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규 주택은 약간 상승. 네. 네. 그리고 요 신규든 중고든 1선, 2선, 3선, 4선 도시가 좀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선 도시 신규 주택은 아마 잘 안 떨어졌을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네. 지방 도시는 그래도 떨어지고 3, 4선은 네. 아무래도 떨어지는 네. 그래서 이 1월 10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을 1, 2, 3, 4선으로 나눈 1선 도시는 전월 대비 0.51% 상승. 전년 동기 대비 6.83% 상승했고 2선 도시는 전월 대비 0.16% 상승. 전년 동기 대비도 좀 상승. 다 상승. 1, 2선 도시. 근데 3, 4선 도시는 전월 대비 0.29%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13% 하락.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핫한 대도시랑 중소도시는 그 좀 신규 차별화된 주택. 네, 신규 주택. 근데 이제 기존 주택은 대도시조차도 좀 빠지고 뭐 3, 4선은 더 많이 빠지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됐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고주택은 1선 도시 조금 하락, 2선 도시 좀 대체로 좀 하락. 그래서 네. 이제 좀 매월마다 신규랑 중고랑 조금 이렇게 근데 중고 주택이 양쪽으로- 더 쌀 거 아니에요? 비싸요? 아니죠? 중고주택 전국 평균 가격 100개 도시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신규가 좀 더 비싸고 중고가 좀 그렇지. 평방미터당 그 차액이 한 5,000yuan 정도. 네. 그래서 얼마 안 내네? 5,000원이면 뭐 얼마 안 내네? 100만 원 100. 제곱미터당. 네. 제곱미터당 네, 네. 100만 원인가 110만 한국 그 원인가? 평이 아니라. 네. 어. 5천이면 곱하기 200. 그만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 차이. 제곱미터당 그 금액 차이예요. 그럼 작은 돈은 아니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지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그 전체 소비나 그쪽에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매월 이 지표가 나오면 관심 주목을 받는데 근데 어쨌든 신규 주택이 전월 대비 조금 0.1% 상승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매월마다 이렇게 신규랑 중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또 더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주택 가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금액상. 보니까는 근데 그래서 빈집이 많더라고.
신규 주택의 빈집이 특히 3, 4등 도시는 재고를 소화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재고가 많이 쌓인 곳을 아예 그거를 좀 저렴하게 해서 청년 부부한테 그 장기 임대주택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순간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조금씩 그 재고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뭐 정부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중국 증시중 태양광 지수인데요. 태양광 지수의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월요일 1%대 하락, 화요일 5% 급등, 수요일 3% 급등, 오늘 4%대 하락. 그러면 화수 이틀 연속 급등하고 오늘 좀 하락. 네. 그럼 기사에도 많이 나와서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컸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알고 보니 지난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네. 팀을 데리고 중국의 예를 들어서 진코, TCL 중환 뭐 몇몇 그 태양광 업체를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났죠. 지난주까지는 이게 비밀리에 뭐 해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이 기사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 주 초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에 그 기업 방문한 거다. 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 지금 꽂혔잖아요. 네. 그거를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전력 공급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중국의 태양광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이종 접합이라든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이런 우주에서 그 쓸만한 태양광 기술을 가진 뭐 몇몇 기업을 방문했다. 그리고 기자가 그 몇몇 서너 개 기업에 전화해서 했더니 그 몇몇 기업은 접촉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뭐 아직 뭐 발표가 없고. 근데 어쨌든 이런 자극 때문에 아주 엄청 놀랐어요. 어제랑 그저께 이틀 연속.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기사에서 서너 개 기업이 언급됐지만 이 기업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진코 솔라. 진코 솔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2월 4일 어제 20% 급등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게 상해 과장반 종목이니까 한국도 어제 그래서 덩달아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네. 외부 자극을 받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도 OCI하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요게 688 코드를 보면 상해 과장반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 제한폭이 20%. 그래서 어제 20%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6%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글을 보시면 또 하나 기사에 많이 언급된 그 TCL 중환, TCL 그 전자그룹 밑에 자회사 중에 자회사 중에 태양광인데요. 요거는 심천 종목이니까 10% 상한 제한폭. 그래서 TCL 중환 주가 흐름은 어제 10%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하락한 게 아니라 오늘은 또 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중국의 태양광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윤기 그린 에너지는 오늘 5% 하락했고 또 DQ는 오늘 8% 하락. 그리고 통웨이가 폴리실리콘 1위니까 통웨이가 6%.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폴리실리콘 태양광 업체가 대체로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하락했는데 유일하게 아까 그 TCL 중환은 오늘 1% 상. 근데 대체로 하락해.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냐면 물론 이런 자극을 받아서 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 태양광 업체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러면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사실은 아직 실적이나 그런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이런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렇죠. 일론 머스크 그래서 어제 아까 그 기사에서 많이 언급된 진코 솔라가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 내용을 요약해 보면 4가지. 첫 번째는 과거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중국 태양광 업체가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에 우리 회사가 발표한 2025년 잠정 실적은 적자 9억 yuan에서 59억 yuan. 그래서 적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적자는 변화가 없다. 일단 이거는 알고 있어라 투자자분들. 그래도 회사가 용기가 있네. 그리고 요 공시 중에 두 번째 내용은 뭐 일론 머스크 덕분에 뭐 우주 태양광, 무슨 우주 데이터 센터용 태양광 이런 단어가 또 핫한 단어로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 회사 공시에 의하면 지금 우리 회사가 뭐 검토하고 있는 우주 태양광 이런 기술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업계에서는 초기 탐색 단계에 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산업화 뭐 그런 정책이라든지 산업화 기술 발전 시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네. 아주 좋은데. 그리고 공시종 세 번째는 우리 회사는 투자자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전통적인 태양광 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주요 사업이 지상에서 하는 태양광 분야이지 지금 이런 주요 사업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태양광 중국 국내의 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한동안 계속되고 뭐 여러 가지 중국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열 현상 그거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변화가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공시종 네 번째 내용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지금 수급 불균형의 심층 조정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에서 명확히 인지하세요. 야, 회사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쓰냐. 그래서 우리 지금 개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적자야. 씨. 왜 주가 오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한테 따지지 마. 뭐 이거잖아. 네, 어제 그 장 마감 후에 진코 솔라도 이런 공시를 냈고 그 외에 서너 개 업체가 비슷한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어제 해프닝으로 끝나고 오늘 이렇게 대부분 종목이 4에서 6% 급락. 근데 현지 코멘트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그 국성증권 중국의 중형증권에서 국성증권이 그 우주용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이 들어가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것은 ABX3 구조의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군이라고 하는데 태양 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좀 그런 새로운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뭐 아까 그 공시에는 우리 회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 뭐 테슬라랑 실질적인 실적이 그거 있는가. 근데 또 이거 공시에 나온 또 비밀리에 테슬라랑 어떤 협의를 한지 우리는 뭐 나중에 알겠지만 그래서 국성증권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우주 태양광 발전의 궁극적인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요 페로브스카이트 요거는 필수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언제 가서 우주 태양광 이런 게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냥 주가 측면에서는 해프닝으로 그리고 이 국성증권은 장기적으로 우주 태양광은 중국 업체들에게 있어서 어떤 다음 단계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런 해프닝이 있지만 다시 주가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중국 국내 태양광의 수급 불균형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증시 중 석탄 지수인데요. 석탄 지수가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월요일에 5% 급락, 3일 강보합, 4일 8% 급등. 어제는 8% 급등하고 오늘은 또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석탄은 중국 국내 그 펀더멘털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 인도네시아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는 또 중국의 석탄 지수랑 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아니라 2월 1일에 인도네시아 석탄 산업협회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일부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석탄 광산이 많게는 40%에서 70%까지 감산하겠다라고. 그러면 감산하면 아무래도 그 수급에 따라서 석탄 관련 그 주가 어제 급등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도의 일부 석탄 업체가 많이 감산하면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출량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양국 업체 간에서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다르지만 그래서 어제는 이런 이슈 때문에 석탄 지수가 8% 그리고 오늘은 또 2% 하락. 그리고 마지막 산업 동향이 아무래도 상업우주가 뭐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그 감속성에 있는 지오추안 위성 발사 센터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빨간색. 네, 어제 나온 게 뭐냐면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칠한 게 가장 중심 그 지오추안 위성 발사 센터 여기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기존에 건설된 것도 있지만 2월 4일에 나온 거는 여기 안에서 위성 발사 시의 테스트 및 발사 기술 공장, 테스트 및
발사 기술 공장이라는 여기 안에서 새로운 그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여기서 뭐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상업우주 그 민간 기업들이 여기서 발사하기 전에 테스트 검증 그 여러 가지 그 체계적인 뭐 이거는 여기서 하고 이거는 저기서 그렇게 해야 돼. 여기 한 곳에서 이렇게 풀로 그 다 할 수 있어서 효율성도 제고하고 상업우주의 발전에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씩 정부 차원에 이거는 정부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밀어붙이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하지만 이런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가는 또 주가 측면에서 너무 올랐어요. 이게 지금 네. 만 포인트예요. 만 포인트. 네, 그래서 고점이 1월 12일인데요. 뭐 지난 중국 시황에서도 계속 요게 상업 우주가 12일에 고점 찍고 1월 10일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 오늘은 한 1%대 0.9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11월 말부터 1월 12일까지 상업 우주를 비롯해서 일부 테마 업종들이 좀 급등했는데 그 후에 뭐 정부 차원에서든 정책 지원이든 또는 국유 기업, 뭐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주가랑 상관없이 계속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IPO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상장 준비 중인 상업 우주 업체가 한 7, 8개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무래도 찍고 이렇게 한동안은 그렇겠죠. 네, 지금 사실은 수익 하나도 없잖아. 네.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지금은 네. 계속 길게 보고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끝으로 그 유럽 최대 자산 운용사 중 아문디라고 있잖아요. 네, 아문디 아문디 한국에도 NH 아문디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문디 그 CEO인데 현지 시간 4일에 우리 아문디는 앞으로 미국 달러 노출을 줄이고 유럽과 신흥국 비중을 늘리겠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서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한 점은 뭐 과거에 비해서 미국 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유럽과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고객들에게도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할 생각이다. 그리고 미국의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달러 약세는 피할 수 없을 거라서 그래서 아문디는 과거에 비해서 미국 자산 줄이고 신흥국이랑 유럽을 늘리겠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2월 4일 하나만 말씀드리면 2월 4일 하루 사이에 세 가지 외교 동향이 있었습니다. 2월 4일 오후에는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중앙총서기 특사를 접견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후에 중러 정상 화상회담이 있었고 바로 저녁에 중미 정상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중앙총서기 특사를 접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소통하고 이제 조만간 또 중국, 베트남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소통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틀간에 지금 중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글로벌리하게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면 그 사실 일론 머스크발 태양광 일론 머스크발 태양광 그 상승은 한국, 중국 공이 나타났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테크주들이 글로벌리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많은 분들이 놀랬을 텐데 이게 지금 글로벌 자금이 움직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펀더멘탈하고 조금 요거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짜잔.